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즈니스 모델, 이제 11주차, 12주차네요. 예, 12주차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중간고사도 얼마 전에 끝났는데, 벌써 이런 부담을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예, 좀 죄송하지만, 이제 벌써 좀 있으면 여름방학이에요. 대학은 보통 6월 중순, 그러니까 6월 초순에서 6월 중순에 예, 기말고사를 보고 그리고 바로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학이 보통 6월 이 중순부터 7월, 8월까지예요. 그래서 9월 1일 날 또 이제 9월 초에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대학은 한 3개월 다니고 3개월 쉬고 또 3개월 다니고 3개월 쉬는 거예요. 그죠? 등록금 아까워. 여하튼 뭐 여러분들이 뭐 방학 동안에도 열심히 또 저희 비교과도 제가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그 중기부 교육 위탁 사업들 그리고 또 이런 교육들을 이번 그 비교과에서는 그러니까 정부 위탁 사업에서는 저희 그 1, 2학년 학생들 중에 3학년 학생들 중에 그 진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분야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들이 한 두세 분 정도 이제 참여를 해서 직접 강의 활동을 하는 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예, 누구인지는 나중에 예, 한번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여하튼 뭐 방학 때도 놀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겠지만 여하튼 여러분들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평생 교육이니까 여하튼 기말고사 전에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점수를 드리고자 제가 준비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물이라 그러면 또 과제를 선물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데 여하튼 100점 만점에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30점씩 차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60점이고 출석이 10점 그리고 나머지 30점이 이제 과제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학생분들을 보면 이 비즈니스 모델 과제가 딱 한 페이지짜리인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예, 꼭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꼭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에 오픈을 시켰어요. 그래서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실까봐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는 이 대면 수업 때 이 과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센스 있고 빠르신 분들은, 그러니까 꼭 출석하셔야 됩니다. 예, 센스 있는 분들은 그 대면 수업 때 과제를 제출하고 신경 안 쓰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하셔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오늘 제가 그 과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한번 과제가 어떤 건지 1학기 과제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전략 기말 과제입니다. 마감일은 6월 2022년도 이게 매년 이제 있을 텐데 보통 거의 기말고사 볼 때 전이에요. 아니면 보고 나서 그때까지 제출입니다.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비즈니스 모델 전략 기말 과제입니다. 제출 방식은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에서 이 지금 그 첨부 파일이 여기 있는데 이 첨부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작성을 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등록을 시키시면 됩니다. 예, 여기다가 제출해가지고 저는 지금 교수니까 이런 내용도 평가만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제출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제출을 누르고 그리고 작성하신 그 기말 과제를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올려놓으시면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전략 기말 과제 해가지고 딱 한 페이지. 이거 뭐예요? 제가 누누 설명드렸던 9블럭입니다. 9블럭 1, 2, 3, 4, 5, 6, 7, 8, 9 9가지 블럭이라 그래서 9블럭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네, 이 9블럭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요, 이제 뭐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언제나 똑같을 거예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는 혼자의 아이디어 가지고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 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게 편할까요? 조금이라도. 그렇죠. 여러 명이 해야지 속된 말로 묻어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여튼 오늘은 우리 이 기말 과제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자, 조별로 나눠 앉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날 출석을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혼자서 내야 돼요. 혼자서. 아시겠죠? 그래서 꼭 요 기말 과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꼭 같이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석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5명 여기 적어놨을 거예요, 아마. 네, 여기 있네요. 자, 첨부된 사업 모델 9블록 프레임에 본인의 아이디어 상품을 아니면 아이디어 아이템을 기재해서 제출하시오. 이게 기말 과제예요. 한번 머리를 써봐라 그 뜻이죠. 그쵸? 자, 근데 여기 조건이 있네요. 팀별로 제출해도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답을 똑같이 5명이서 써도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떤 사람이 한 명이 희생해서 쓰고 우리 학과 전체가 했으면 여러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5명까지 팀을 짜서 그 팀이 같이 내놓은 사업 모델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점수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팀으로 올릴 때는 꼭 거기다가 팀명이라든가 팀 구성원 이런 것들을 꼭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일단 적어드릴게요. 1. 기말과제 제출 시 팀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이것도 어차피 개별적으로 하나씩 제출해야 돼요. 근데 똑같은 답을 5명까지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팀별로 제출할 경우에는 뭐 기말 과제에 다음에 정보가 꼭 들어가도록 할 것. 어떤 정보? 그러니까 5명이면 꼭 5명이 아니라도 됩니다. 3명이라도 되고요. 2명이라도 되고 4명이라도 된다는 소리예요. 꼭 5명은 아닙니다. 첫 번째 팀명과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팀원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이 여기에 적힌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제출하는 거는 제가 오케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몇 명까지? 5명까지. 아시겠죠? 자, 그렇고요. 두 번째, 제출 기한은 제출 방법은 이 클래스를 통해서 여기서 제출을 누르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 제출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만들어서 밑에 있는 이 자료를 만들어서 첨부를 하시면 되고 제출 기한은 6월 12일까지. 그렇지만 똑똑하고 부지런하신 학생분들께서는 기말과제 그냥 대면 수업 때 한 토론 가지고 올릴 수도 있도록 제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 기한은 최대 6월 12일이고요. 6월 12일 이후에도 허용은 할 거예요. 아차 하고 못 낼 수도 있잖아요. 15일까지 허용을 할 텐데 12일 이후에 내신다면 6월 12일 이후에 내신다면 내신 분들은 감점이 됩니다. 감점이 되고 6월 15일 이후에는 접수가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30점 빵점. 그럼 뭐예요? 재수강이죠.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평가 기준은 무조건 6월 12일 전까지 제출만 한다 그러면 15점. 그리고 이 프레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프레임이 있어요. 이 프레임이 어떤 뜻을 야기하는지 괜히 내용을 뚱딴지 같은 내용을 적어주면은 프레임에 대한 이해도가 낮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다 무조건 적었다. 그럼 뭐야? 프레임을 다 채웠다. 그럼 이거는 만점. 뭐? 프레임 이해도까지 만점. 아시겠죠? 그리고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 이게 뭐냐?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이 여기에 적힌 내용이 말이 되느냐? 그 뜻이에요. 그게 5점.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한 내 제출하고 그리고 여기에 다 채우기만 하면 25점은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나머지 5점이 이제 여러분들의 변별력을 좌우하는 거고 더 크게 변별력을 좌우하는 건 12일 이후에 제출하거나 안 제출하면 그게 가장 큰 점수의 차이가 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는 이제 적어도 창업 학도로서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배웠다면 이 표 하나 정도는 뭘 뜻하는지 이제 충분히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작성은 어디서부터? 여기가 1번 순서부터 알아야지. 이게 1번 그 다음 어디에요? 2번은 여기가 2번 그리고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5번 6번 그 다음 7번 그 다음 8번 그 다음 이게 9번 이렇게 되겠죠. 자,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어떻게 가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자,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에는 없는 게 뭐냐면 어떤 경쟁 제품을 가지고 나는 더 잘난 제품을 만들 거냐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비즈니스 모델은 뭐예요? 기존의 제품보다 경쟁력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쵸? 한번 제가 감기가 약간 걸린 것 같아서 사업 모델 캔버스가 뭐냐? 결국은 기존 경쟁 상품 또는 서비스보다 가치 있는 뭐를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사업 모델 캔버스예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1번 첫 번째 해야 될 건 기존 상품이 뭐냐 이거야. 기존 상품이 그러면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제가 그거를. 자, 기존 상품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면 치킨 전문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치킨 전문점이 기존 상품인데, 자, 이런 서비스에 대한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나는 차별화 요소를 만들어낼 것인가. 예, 먼저 어떤 고객을 정해야 되는데, 고객은 삼남한상이 다 고객이에요. 그죠? 나이 든 사람, 나이 젊은 누굴 잡을 거냐?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건강을 선호하는 헬스족 몇 세 때 20대 헬스족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하여튼 고객 세분화는 딱 한 명이어야 돼요. 한 명.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야 돼? 가치 창출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뭐까지 적혀야 되냐면 숨어있는 니즈가 적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에 니즈 해가지고 적어 놓는 게 좋아요. 니즈가 뭘까?
건강을 선호하는 20대 헬스족은 치킨 전문점에 가는 게 좋아 싫어? 싫어하는 게 뭐냐? 그걸 적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거 있잖아. 두렵거나 불편하거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제품을 꺼리는 이유.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니즈예요. 이걸 해결해주면 그게 바로 뭐예요? 가치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는 니즈와 또 뭘 적어야 돼요? 기존 상품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두 번째 고객을 설정하고 고객을 설정하고 고객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쵸?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세 번째 고객의 니즈를 파악 또는 뭘 해야 돼요? 그 가설을 세워야죠. 그죠? 두려워할 것이다. 예, 왜? 치킨은 튀김옷이 많기 때문에 치킨은 지방이 많기 때문에 지방이 많고 그리고 튀겨서 점점점 그죠? 이런 게 니즈예요. 이런 게 니즈라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요? 대안이 나와야지. 이 대안이 뭐예요?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 가치는 어떻게 돼요? 예, 그렇죠. 먹어도 단백질 성분이 더 많이 공급되고 지방이나 뭐예요? 그런 몸에 안 좋은 몸에 안 좋은 줄인 치킨 제조 서비스를 한다. 예,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방법 이게 뭐예요? 제품이에요. 방법이 바로 뭐예요? 가치를 제공할 제품의 성상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수비드 공법을 활용한 뭐예요? 예, 닭가슴살 전문 치킨점 개발. 이런 거, 이런 거. 예. 여기에 적혀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에는 니즈부터 시작해서 가치와 방법까지 몰밀어서 다 있어야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이래서 원래는 뭐만 적는 거예요? 수비드 공법을 활용한 닭가슴살 전문 치킨점 개발 이렇게만 적어도 돼요. 여기다가는. 그리고 나머지를 설명해야지. 아시겠죠? 니즈와 가치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네 번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니즈에 대한 대안 그게 뭐예요? 가치예요. 대안을 설정하고 그죠? 대안은 뭐예요? 결국은 튀기지 않고 그리고 먹어도 단백질 성분이 많아지고 몸에 나쁜 지방질이 쌓이지 않는 그런 치킨을 만들어 보자. 예, 대안이에요. 그게 대안이고 자, 이 대안을 어떤 식으로 다섯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그 대안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제품의 구체적인 제품의 설명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만들 것인지.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스펙 또는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뭐예요? 요거 두 개가 요 1번과 2번 이게 뭐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자, 이제 여기까지가 뭐예요? 아이템 패키지라 그럽니다. 아이템 패키지. 여기까지가. 자, 요 5번째까지가 아이템 패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는 게 뭐냐면, 요 유통 채널. 그렇죠. 이 유통 채널도 제일 중요한 건 고객에게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과연, 유통은 여러 가지가 많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유통 채널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유통 채널. 유통 채널은, 이게 6번째죠. 유통 채널은, 고객에게 맞춤 전달 매체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통 채널은 기존 유통 채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규 유통 채널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먼저 이런 치킨점 같은 경우에는 유통 채널이 뭐예요? 그렇죠. 배달. 또 뭐가 있었죠? 배달과 그리고 치킨 전문점. 이게 있었어요. 두 가지예요. 그렇죠? 자, 근데 신규 유통 채널은 어떤 거냐? 저 두 개 말고 또 다른 어떤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거예요. 자, 근데 이 채널은, 유통 채널들은 보세요. 먼저 프랜차이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체인점이 있고요. 배달이 있고요. 그 다음 로드샵이 있고요. 로드샵.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냥 일반 독립점포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 판매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이런 제품도 온라인 판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온라인 판매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배달, 온라인 배달 뭐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그 뭐라 그러지 요즘에? 음식들 중에 자기가 해서 먹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나 요즘에 단어들이 기억이 안 나. 음식 중에 DIY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걸 뭐라 그러지? 음식팩? 음식팩이라고 쳐야 되나? 밀키트, 그렇죠. 밀키트. 예. 밀키트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밀키트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배달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신규 유통 채널로 배달, 체인, 로드샵, 온라인 판매, 또는 유통 채널로 거꾸로 헬스족이다? 헬스족이다? 그럼 이것도 될 수 있지 않나? 헬스 클럽에다가 홍보를, 이거는 관계다. 이건 관계다. 관계. 이건 이쪽에다 놔야겠다. 고객 관계는 헬스 클럽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 이것도 가능하겠네. 예. 이쪽에다 걸러야 돼요. 이건 뭐냐면 고객 관계는 홍보 채널이에요. 홍보 채널. 이쪽은 홍보 채널. 이쪽은 뭐예요? 말 그대로 판매 채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이런 건강을 선호하는 20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을 선호할까? 저는 이쪽은 밀키트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밀키트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프랜차이즈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로드샵 저런 건 말고 배달 전문점 괜찮을 것 같아요. 배달 음식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요. 요거는 뭐라고요? 판매 채널이 아니고 무슨 채널? 홍보 채널. 그래서 첫 번째는 헬스클럽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또 저런 건강을 선호하는 20대 헬스 쪽은 어떤 쪽에 홍보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인스타그램 홍보. 인스타그램 홍보도 해도 되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 블라블라 적는 거야. 여기다가 이런 걸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으면
일단은 전체적인 아이템 판매와 그리고 아이템에 대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어요. 요 네 가지가 완성이 되면 사업이 완성이 된 거예요. 사업이. 아시겠죠? 여기까지 되면 사업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 핵심 역량, 핵심 자원이에요. 자, 요것도 바뀌었네. 요게 5번, 요게 6번입니다. 자, 여기다 적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핵심 역량은 과연 지금 1, 2, 3, 4번을 통해서 내가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켰는데 이 사업을 진짜 사업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주로 있어야 될까요? 자, 지금 보세요. 밀키트나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배달음식 전문점으로 하려면 어떤 업무들이 있어야 돼요? 자, 업무들을 쭉 적어보자고요. 일단 핵심 업무라고 이제 핵심 업무 분석이 돼야 돼. 그죠? 자, 핵심 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레시피 만들어야 되죠. 레시피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떤 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음식 메뉴 개발을 해야 되겠네. 메뉴 개발해야 되고 그쵸? 메뉴 개발한 다음엔 저 제품을 만들어낼 OEM 공장을 섭외해야 되겠네. 그쵸? OEM 공장도 있어야죠.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요? 배달 음식이라든가 밀키트를 만들려면 포장 디자인도 하셔야 되겠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포장 디자인하고 또 할 게 뭘까요? 예, 공장도 섭외했고 메뉴도 개발했고 레시피도 개발했고 포장도 디자인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브랜드 개발해야 되겠고 그죠? 이미지나 이런 거 개발해야 되겠고 또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뭐 프랜차이즈 약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블라블라 이런 것들을 쭉 적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핵심 업무 분석이에요. 자, 이 핵심 업무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가진 핵심 업무가 무엇인지 핵심 업무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여러가지 핵심 업무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바로 핵심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중에서 적어도 내가 레시피나 아니면 메뉴 개발은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레시피와 메뉴 개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게 핵심 역량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개는 내가 할 수 있어. 나머지 핵심 자원은 뭐예요? 핵심 업무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핵심 자원이 됩니다. 핵심 자원 아시겠어요? 그럼 핵심 자원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야. 그게 뭐예요? OEM 공장 포장 디자인 뭐 예를 들면 또 약관 개발 또 뭐라 그러죠?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서 이거 있어야 돼요. 프랜차이즈는 정보공개서 개발 뭐 이런 거 쭉 있어야 되잖아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자 이런 걸 쭉 적어 놓는 게 이제 핵심 자원입니다. 핵심 자원은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핵심 업무 중에서 핵심 업무 분석을 한 핵심 업무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이게 바로 핵심 자원이에요. 자 그러면 더 들어가서 핵심 자원을 갖고 있는 누구? 파트너.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럼 핵심 파트너는 뭐예요? 그렇죠. 외부 공장, 장, 또 디자이너, 또 정보에서 만들 수 있는 외부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 파트너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고객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할 수 있는 사람, 이걸 뭐라 그러죠? 키맨이라고 그랬죠. 이게 누군지 여기다 적어야죠. 그러니까 핵심 파트너는 핵심 자원을 어떻게 한다? 예, 핵심 자원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핵심 자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건강을 선호하는 20대 헬스족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에 건강을 선호하는 20대 헬스족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40대에서 50대 뭐라고 적을까요? 주부층. 그러면 이렇게 되면 대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여기에 있는 니즈가 바뀔 수 있어요. 니즈가. 그죠? 그리고 또 니즈가 바뀌면서 뭐가 바뀌어요? 공급하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또 대안이 달라질 수 있겠죠. 제품 대안이. 이렇게 여기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고객 세분화가 바뀜으로 인해서 하나의 사업 모델이 다 새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쵸? 그쵸?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서 뭐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별로 만들든지 나는 혼자 할 거야 그래서 혼자 만들든지 한 장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이번 학기의 과제고요. 요거를 대면 수업 때 우리 한번 같이 또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면 수업 때 뵙기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